입이 건강해야 99세까지 건강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종사자를 위한 구강관리 실천 가이드를 진행할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돌봄 어르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 바로 데이케어 센터, 즉 주야간 보호센터인데요. 우리나라는 약 5천여 개의 주야간 보호센터가 운영 중이고 약 15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주야간 보호센터의 종사자들께서는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라든가 건강관리, 위생관리, 그야말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신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꼭 신경 써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강관리입니다. 구강관리가 왜 중요하지? 우리 센터 어르신들은 스스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거나 구강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의 구강을 잘 챙겨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야간 보호센터 종사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구강 관리 방법과 함께 협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따뜻한 치과병원의 서혜원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치과병원의 서혜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종사자분들께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다방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중 구강관리는 언뜻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단순한 칫솔질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쁘신 종사자분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원장님, 흔히 우리가 이제 구강 관리 하면은 칫솔질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식사 후에 칫솔질하면 다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구강 관리하고 칫솔질은 다른 건가요? 네. 구강 관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입을 하고 벌리셨을 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치아나 잇몸, 볼, 입술, 입천장, 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구강인데요. 구강 관리는 구강 전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칫솔질은 말 그대로 치아를 닦는 것이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구강 관리 안에 칫솔질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강 관리는 치아와 잇몸을 포함해서 구강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강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강을 통해 우리는 음식물을 씹고 삼키고 말하고 숨을 쉬죠.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강 관리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강 관리가 단순히 칫솔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강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였군요. 네. 근데 제가 들을 때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프라그 같은 것이 잔뜩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게 다 세균 덩어리예요. 이러면 1차적으로는 입냄새가 아주 많이 나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충치나 잇몸병과 같은 구강 질환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은 치아를 뽑게 되겠죠. 치아 개수가 줄어들면 씹는 능력이 떨어져서 뭐 고기와 같은 단백질 또는 채소 섭취가 줄어들어요. 잘 안 씹어도 되는 칼로리만 높은 뭐 단순 당이라든지 정제 곡물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주로 먹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네,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물론 비만, 근감소, 고울다공증 등 여러 질환에 취약해지게 되고요. 전신 노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구강 노쇠를 전신 노쇠의 시작점으로 보고 노년기 건강을 위해 반드시 구강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전신 건강도 무너진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군요. 네. 또한 구강 건강이 악화되어 입안 세균이 많아지면 이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질환은 물론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이 이렇게 전신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게다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암보다 더 두려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치매와 구강 건강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잘 아시다시피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세포가 사멸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구강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가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인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게 되는데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혈류가 밀어내지 못하게 돼서 뇌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번 이렇게 씹을 때마다 약 한 3.5ml 정도의 혈액이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치아가 없거나 씹을 수 없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티주 병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서 잇몸 염증이 생기면 혈액 속으로 염증 물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이 뇌까지 운반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 속에 쌓여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가 없으면 잘 씹지 못해 행복 자극이 줄어듭니다. 치매에 걸리면 뇌 해마와 함께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위축이 오게 되는데요. 이 편도체가 좋고 싫음, 유쾌함과 불쾌함과 같은 감정을 수반하는 곳으로 기억을 남기기 쉽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치아가 없어져서 식사를 즐길 수 없게 되면 행복 자극이 줄어들고 이 편도체를 자극하지 못하게 돼서 뇌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작하는 거하고 행복 자극,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치매인데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강 건강 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한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치매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네. 이것이 어르신들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정말 폐렴으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주변에도 좀 많이 계신데 이 흡인성 폐렴은 좀 생소한데요. 흡인성 폐렴하고 일반 폐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나 침, 입안의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서 발생하는 폐렴인데요.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삼키는 힘이 약해지시고 이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네네. 구강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이 60% 증가하고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2배로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 네네. 그래서 구강 관리를 잘하면 흡인성 폐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치과 전문가가 1년간 꾸준하게 구강 관리를 해주었더니 흡인성 폐렴 발생이 4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관리만으로도 흡인성 폐렴 발생이 4분의 1가량 줄었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군요. 근데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나 중요한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어르신들의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아지시기 때문에 사실 칫솔을 제대로 잡고 움직이시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세요. 네. 그래서 원래 꼼꼼하게 잘 닦으시던 분들도 칫솔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노화와 함께 뭐 치매나 파킨슨병, 뭐 뇌혈관 질환과 같이 노인성 질환이 진행되시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시면서 이 칫솔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칫솔질이 귀찮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칫솔질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구강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강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어르신들의 신체 노화,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관리해 주셔야 하니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강 건강을 매일 챙겨야 되는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는데, 근데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오전에서 오후 또 늦어도 저녁까지만 머물고 계시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이제 생각하실 때 센터에서는 구강 관리가 잘 안 됐더라도 집에 가시면 잘하시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사실 센터에서도 어려우신데 집에 가서 잘하시기엔 사실 더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도 구강 관리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르신들은 내가 밥 먹고 칫솔질 했나 하고 잊어버리시기도 하고 안 했는데 했다고 막 고집 부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틀니 끼시는 분들 중에는 틀니 빼는 거를 극도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칫솔질 횟수가 줄어들고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구강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터에서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는 식사 후에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체크하고 칫솔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칫솔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칫솔질을 도와드리거나 보호자에게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역할도 필요하죠. 그러시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막상 어르신들에게 칫솔질 같은 구강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은 안 해 하고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렇다고 또 안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정말 필요해서 해드리는 일이지만 별거 화를 내신다거나 안 한다고 거부하시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실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없이 갑자기 입안에 칫솔을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억지로 입을 벌리시거나 만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칫솔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칫솔을 들이밀고 손을 넣어서 억지로 입을 벌리면 더 거부감을 느끼시겠죠. 세 번째로 어르신이 협조하지 않으신다 해서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이한테 했던 그거 똑같아요. 아이들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입 벌리고 막 넣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잘못 접근해서 거부감이 커진다면은 점점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거부감을 덜 느끼고 협조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닦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설명하고 인식시켜 드리고요. 칫솔을 손에 쥐어 드리고 익숙하시게끔 도와드려야 됩니다. 또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칫솔질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게 하거나 함께 마주 앉아서 칫솔질을 따라 하시도록 합니다. 칫솔질 전에는 입 주변을 마사지해 주시거나 따뜻한 물로 적셔서 긴장을 좀 풀어드립니다. 눈을 마주하시면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네시고 손잡기부터 시작해서 입술이나 볼을 살짝 마사지하면서 접근하신다면 어르신들이 긴장이 풀리고 거부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못하신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조금씩 시도하시면서
어르신들과 친밀감을 쌓고 할 수 있는 것을 늘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돌봄 종사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관리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용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건 처음 보는 건데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구강 관리 용품들도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구강 관리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네. 용품들도 함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강 관리의 첫 번째 순서는 입안에 있는 음식물 제거하기입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아니, 그냥 바로 칫솔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음식물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네. 자꾸 식사하시다가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요. 그게 네. 나이 들면서 네.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음식물을 드시다 보면 네. 자꾸 음식물이 입안 여기저기 끼고 붙어서 자꾸 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내시게 되는 일도 많아지시죠. 일단 끼어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맞아요. 네. 네. 사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로만 음식을 씹는 것 같지만 네. 저작근이라고 하는 씹는 근육과 입술, 볼도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작근과 입술, 볼의 힘이 약해져서 음식물이 튀어나온다던가 입안에 고여있게 돼요. 특히 구강 전정이라고 하는 이런 요런 부분에 네, 음식물이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잇몸 이쪽에 안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붙은 음식물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칫솔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구강 관리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입안 음식물 제거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칫솔질 하기 전에 입안 음식물을 제거한다? 뭐 손가락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칫솔질 시작하기 전에 물로 여러 번 입을 헹궈 주시면 되는데요. 가글을 못 하시거나 삼키시다가 자꾸 사례가 드는 분이시라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어르신들 입안의 음식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못 하시니까 도와드려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음식물 제거 시에는 이런 스폰지 칫솔이라는 것과 구강 물티슈를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주로 음식물이 많이 끼어 있는 곳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고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음식물을 훑어서 빼내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아기들 키울 때 엄마들이 입안 해줄 때는 거즈 수건으로 해가 넣어가지고 막 해줬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것도 처음 보는데요. 이런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통해서 쉽게 스폰지 칫솔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즈 수건 말씀드렸는데 거즈 수건처럼 여기 손가락만 끼워가지고 입안을 이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제거해드리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요? 입행구기 등을 통해서 입안 음식물을 제거하셨다면 본격적인 칫솔질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우선 칫솔을 고르셔야 돼요. 칫솔을 고르실 때는 이거 아주 작은데요? 네, 칫솔 머리가 작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칫솔이 이렇게 좀 큼직해야 칫솔질이 잘 될 것 같으신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잘 닦으시려면 칫솔 머리가 작은 것을 골라주셔야 돼요. 아니, 전 이거 애기 건 줄 알았는데. 네, 작을수록 꼼꼼하게 닦이고요. 그리고 또 치약을 잘 묻혀주셔야 되는데 또 치약은 칫솔에 완두콩알 정도로만 조그맣게만 짜셔서 그렇게 조금 애기게? 네, 이 정도만. 이거 완전 애기한테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치약을 많이 묻힌다고 해서 절대 잘 닦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치약은 이렇게 조금만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꼭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불소 치약이요? 네. 불소 치약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소가 충치 예방에 꼭 필요한 성분인 건 잘 아시죠? 네네. 네.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내려앉아서 네네. 음식물이 엄청 많이 끼게 됩니다. 또한 침생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약을 드시면서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오게 돼서 입안이 엄청 건조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잇몸 염증이 잘 생기고 충치 또한 잘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우는 치아와 치아 사이 또는 치아 뿌리에 충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치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불소 치약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치약을 삼키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네. 불소 치약 삼키셔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약은 완두콩알 정도만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량의 치약은 삼키더라도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데요. 혹시 치약 삼킴이 좀 우려되신다면 칫솔질 후에 아까 보셨던 거즈나 스폰지 등으로 남아있는 치약을 깨끗하게 닦아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칫솔 머리가 이렇게 작은 이런 칫솔에다가 불소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 조금만 묻혀서 고루고루 잘 닦아드린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칫솔질을 하실 때는 스스로 칫솔질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네. 손놀림이 어렵거나 칫솔질 수행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선생님들께서 칫솔질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칫솔질 순서를 정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꼭 닦아주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칫솔질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치아와 잇몸 사이를 바로 대지 마시고 약간 45도 정도로 기울이셔서 네네. 진동을 주시면서 쓸어내주시는 방법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협조가 어려우시거나 입을 잘 안 벌려주시는 분이라면 칫솔을 그냥 옆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거나 원형으로 굴려서 닦아주시는 것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칫솔을 세게 문지르시면 일단 칫솔모가 너무 쉽게 닳고 치아에 마모가 일어나게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절대로 세게 닦지는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가능하시다면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네. 첨단 칫솔 등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도 함께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칫솔질이 끝나셨다면 칫솔이나 이와 같은 혀 닦개를 이용해서 혀를 좀 닦아주셔야 돼요. 네. 어르신들의 경우는 입마름이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혀에 설태가 잘 생기거든요. 네. 이 설태에는 또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칫솔질 끝난 다음 혀도 반드시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혀를 닦으실 때는 이 혀 닦개를 혀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으셔서 5에서 10회 정도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만 쓸어서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입 천장도 좀 닦아드리면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입천장도 함께 닦아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이걸로 네. 잇몸까지도 다 한 번씩 마사지 하듯이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괜찮겠죠?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좋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네. 처음에 시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잇몸 마사지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네네. 혀 닦기까지 끝났다면 치약이나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주세요.
네, 물 뱉기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직접 물로 각을 하고 뱉도록 해주시고, 물 뱉기가 안 되는 분이라면 종사자분들께서 스폰지 칫솔이나 거즈 등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안이 너무 건조한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라면 입안을 헹구신 다음에 입안에 구강 보습 젤을 바르시거나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훨씬 당신도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 구강 관리를 도와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요새는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틀니를 오래 끼셨었거든요. 틀니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요양원의 어르신 가운데 40% 정도가 틀니를 쓰고 계신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원을 방문해 보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에 반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거나 틀니가 있어도 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틀니를 낀 상태로 몇 년씩이나 안 빼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몇 년씩이나요? 네. 정말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틀니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틀니를 사용하시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가끔 틀니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네네. 식사를 하시거나 간식을 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닦아주셔야 돼요. 네네. 틀니를 안 빼신다고 고집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 틀니를 낀 상태에서 칫솔질 하는 분도 계신데요. 네네. 종사자 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해 주셔서 틀니를 꼭 빼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틀니가 헐겁거나 잘 맞지 않아서 틀니가 있어도 안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니가 약간 헐거운 정도라면 시중에 판매하는 틀니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틀니가 헐겁거나 착용 시 아프시거나 틀니 자체가 파손된 경우라면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태 확인 후에 수리 또는 재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틀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틀니 음식물이 낀 상태로 오랜 기간 사용하시거나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구취는 물론 곰팡이 감염과 같은 구강 내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지저분한 틀니는 앞서 말씀드린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은 틀니만 닦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네. 틀니를 뺀 다음에 입 안과 치아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네네. 현장에서의 어르신 구강 관리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종사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한 분 한 분 구강 건강 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긴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센터에서 종사자분들이 맡고 계신 업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구강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죠. 네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주 야간 보호센터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 핵심 포인트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칫솔질 후에 구강 상태를 체크해서 어르신들이 입안을 깨끗하게 제대로 닦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음식물이 입안에 남아있거나 제대로 안 닦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스로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스스로 칫솔질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뭐 같이 해볼까요? 하고 손에 칫솔을 쥐어드리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닦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칫솔질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로 협조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무리하게 입을 벌리려고 하시거나 칫솔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입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등 긴장을 풀어드리면서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치아 바깥쪽 면만 좀 닦아주시고 네. 점차 안쪽까지 닦아주시도록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올바른 틀니 관리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뭐 틀니 꼭 빼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보호자분들에게도 틀니 관리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보호자들도 관심 갖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위해서 꼭 해주셔야 될 내용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또한 단순히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 주시는 도중에 이상 징후를 관찰하신다면 꼭 보호자분들에게 알려서 치과에 방문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2주 이상 입안에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구강암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심한 치통을 겪고 계시거나 잇몸이나 얼굴에 부종이 심해진다면 전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에게 빠르게 알려주셔서 치과를 방문하시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이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빠진 치아를 삼키실 수 있어서 위험하고요. 또 임플란트가 파손되거나 맞지 않는 틀니가 있거나 치아가 깨지면 그 날카로운 부분이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호자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서 치과 방문을 권유해 주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하나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호자분들과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보호자분들이 구강 관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호자분들도 구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보호자분들께 어르신들의 구강 상태를 공유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호자분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구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결국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기관 종사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 핵심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이 구강 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주 야간 보호센터 기관 평가에서 구강 관리 도우미 평가 항목으로 1점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식사 후에 칫솔질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수급자의 구강 청결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앞에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구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기관의 정기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 이제 적극적인 구강 관리로 보호자와 센터 간의 신뢰도 그만큼 또 쌓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어르신 돌봄은 센터와 가족분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네네.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센터에서 잘 해주시겠지. 또 센터에서 센터대로 가정에 가면 잘 해주시겠지. 미루다 보면은 양쪽에서 다 놓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청결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구강용품 역시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칫솔질 도구라든가 틀니 관리 도구라든가 일회용 구강 관리 도구 등의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강용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구강 용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바로 이런 칫솔과 치약이죠. 네. 칫솔은 사용하신 후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칫솔모가 이처럼 위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칫솔모는 벌어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꼭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세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반드시 칫솔모가 위로 가게. 맞습니다. 그럼 바람이 통하면서 이게 잘 마르겠죠? 네,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면서 건조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벌어져도 얼마 쓰지 않았는데 하고 그냥 아깝다고 그냥 더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드시 이거 칫솔모가 벌어지면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기적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는 2,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칫솔질을 엄청 빡빡세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칫솔모가 벌어져서 못 쓰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무척 아까우시겠지만 과감하게 새 칫솔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칫솔 소독하신다고 네. 이런 컵에 우리 흔히 쓰는 구강 세정제 있잖아요. 뭐 네. 가그린이나 뭐 리스테린 같은 거를 담으셔가지고 네. 칫솔을 이렇게 담가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될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치약은 어떻습니까? 치약은 딱히 뭐 관리라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치약은 일단 사용하신 다음에 네. 굳지 않게 꼭 치약 뚜껑을 잘 닫아주셔야 되고요. 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유통기한이요? 네. 치약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치약이 유통기한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치약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한 3년 정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보는데요. 이 유통기한이 지난 치약을 쓰시면 가장 중요한 성분인 불소의 효과가 떨어지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치약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몰랐던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유통기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스폰지 칫솔 있잖아요. 일회용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한 번 쓰고 버리긴 멀쩡한데 아까운데요? 네. 막상 한 번 쓰고 버리시려니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깨끗하게 닦고 세척해서 말려서 쓰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우선 사용하면서 스펀지 안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비위생적이고요. 스펀지와 손잡이 부분이 자꾸 물에 닿으면 느슨해져서 사용 중에 쑥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삼키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네네. 그리고 틀니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틀니를 관리하실 때는 네. 틀니 보관함과 틀니 전용 칫솔, 네. 틀니 세정제 등 이런 전용 관리 용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먼저 틀니를 빼신 다음에는 네. 칫솔에 세제를 묻혀서 틀니를 구석구석 잘 닦아주시고 네. 흐르는 물에 거품이 남지 않도록 잘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틀니는 일반 칫솔로 닦으셔도 좋지만 틀니 전용 칫솔이 틀니를 꼼꼼하게 닦는데 더 좀 좋으세요. 그래서 전용 칫솔로 잘 닦으신 다음에 찬물을 담은 전용 틀니 보관함에 틀니를 담근 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틀니를 종이컵 같은 곳에 네네. 그냥 건조한 상태로 두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네네. 이 상태로 오래 두시면 틀니가 틀어지거나 변형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물에 담가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때 틀니를 담궜던 물이나 세정제는 재사용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에 담가서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 식사 때마다 관리가 힘드시다면 흐르는 물에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주시는 정도로만이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틀니를 뺀 입안도 닦아주셔야 되고요. 간혹 틀니를 소독하신다고 뜨거운 물에 삶으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네. 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틀니가 다 변형돼요. 그래서 틀니 소독은 전용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그 칫솔 소독기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 칫솔을 소독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건 어떨까요? 칫솔 소독기 사용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소독기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독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 어르신들의 칫솔이 한 번에 들어가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칫솔과 섞이지 않도록 칫솔에 이름표 부착과 같은 개인 식별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어르신 구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구강 건강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구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됐는데요. 자, 끝으로 원장님,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구강 관리는 단순한 칫솔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여러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 구강 관리 시 어르신들이 협조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접근해 주세요. 세 번째, 보호자분과도 협력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구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만 실천해 주신다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네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지켜주는 돌봄 종사자 선생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따뜻한 치과의 서혜원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웃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